괴담 동아리 대학생, 해몽연구소 네 번째 요원. 매일 밤 고등학교 시절의 지옥이 되풀이되는 악몽을 꾸신다면 그건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방에 찾아오는 그것의 신호입니다. 오늘 해몽연구소가 그 숨겨진 진실을 추적합니다. 1장 되풀이되는 악몽의 서막. 21살의 대학생 조군병은 매일 밤 잠드는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낮에는 남부러운 것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인터넷 괴담을 수집하는 조용한 청년이었지만 해가 지고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고등학교 시절의 지옥 같은 교실로 되돌아갔습니다. 꿈속의 교실은 유난히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비웃던 가해자들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이 군병을 사물함에 가둘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 악몽의 양상이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던 동급생들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형체가 사물함 틈새로 군병을 노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형체는 온몸이 진흙으로 뒤덮인 채 뼈가 부러진 듯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형체가 군병의 목을 조르며 찾았다라고 속삭이는 순간 군병은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에는 누군가 꽉 쥔 듯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반지하 자취방 바닥에는 정체 모를 축축한 진흙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가위에 눌려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군병은 자신이 모으던 인터넷 괴담 게시판에서 우연히 한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꿈 뒤에 숨은 땅의 비밀을 푸는 곳, 해몽연구소. 군병은 홀린 듯 그곳의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2장 해몽연구소와의 첫 만남.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골목 끝 낡은 한옥 건물에 있는 해몽연구소의 문을 열었을 때 군병을 맞이한 것은 기묘한 조합의 세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래된 노쇠 나침반을 닦고 있는 50대의 나종달 소장, 덩치가 산만하고 온몸에 단단한 근육이 잡힌 전직 해병대 수색대 출신 김기령 조사관,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찻잔을 바라보고 있는 20대 무속인 출신 영매 한모담이었습니다. 군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고등학교 시절의 트라우마와 최근 들어 더욱 기괴해진 악몽, 그리고 목에 남은 손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병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한모담이 갑자기 군병의 손목을 쥐었습니다. 모담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위를 향하며 흐려졌습니다. 군병의 기억 속으로 감흥한 모담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꾸는 꿈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나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니며 이미 다가온 미래가 보내는 짙은 그림자이자 영적인 존재가 보내는 강력한 흉몽입니다. 그때 나종달 소장이 나침반의 바늘이 미친 듯이 회전하는 것을 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머무는 자취방의 주소는 어디냐? 주소를 들은 나 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곳은 과거 심각한 수해로 사람이 여럿 묻혔던 공동묘지 터 위를 무리하게 덮어지은 대표적인 흉지였습니다. 군병의 약해진 정신과 고등학교 시절의 트라우마가 가진 음습한 기운이 그 땅이 품고 있던 원혼의 기억을 깨워버린 것이었습니다. 3장 흉지에서의 야간 조사.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해몽연구소 요원들은 그날 밤 곧바로 군병의 반지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군병은 겁에 질려 뒤에 물러서 있었지만 자신이 수집한 해당 지역의 오래된 도시괴담과 지형 변화 자료를 요원들에게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과거 그 땅에 존재했던 이끼 낀 우물과 실종 사건에 대한 군병의 상세한 괴담 지식은 조사관들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나종달 소장은 군병의 남다른 분석력과 호기심을 눈여겨보며 그를 임시 알바생으로 임명하고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입김이 흘러나왔습니다. 철담의 사나이라 불리는 김기령 조사관이 손전등을 비추며 방 구석구석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병이 매일 밤 누워 자던 침대 밑바닥의 장판을 들추자 그곳에는 축축하게 젖은 검은 흙과 함께 기괴한 부적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령은 귀신은 믿지 않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방에 음산한 짓을 저질렀거나 땅에 흉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생존 기술을 발휘해 주변의 기운을 막아줄 진흙벽을 분석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거칠게 깜빡이며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암흑 속에서 눅눅한 흙 비린내가 사방을 채웠고 군병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기괴한 형체가 반지하 창문 틈새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진흙범벅의 원혼이 군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군병은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겹치며 공포로 얼어붙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장, 악몽의 실체와 구원. 영매 한모담이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엽전과 붉은 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담은 날카로운 무술 동작으로 원혼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영적 감응을 시도했습니다. 원혼이 군병의 목을 조르려 하자 김기령 조사관이 강력한 신체 능력으로 군병을 낚아채 뒤로 피신시켰습니다. 나종달 소장은 지니고 있던 오래된 나침반으로 바닥의 중심점을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나 소장은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주문을 외우며 이 원혼이 과거 억울하게 매장되어 지독한 원한을 품은 채 이 자취방의 수맥을 타고 군병의 트라우마를 자양분 삼아 형상화된 존재임을 파악했습니다. 사람이 숨긴 진실이 무서운 법이지. 김기령이 중얼거리며 벽면 뒤쪽에 숨겨진 낡은 사물함 형태의 공간을 부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건물주가 불법 개조를 하며 은폐했던 오래된 유골의 흔적과 흙더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병은 공포 속에서도 자신이 읽었던 오래된 괴담 서적의 해독 기억을 떠올려 원혼의 이마에 새겨진 기괴한 표식이 원한을 묶어두는 잘못된 주술임을 알아채고 나 소장에게 알렸습니다. 나종달 소장과 한모담은 군병의 조언에 따라 즉시 그 잘못된 주술의 매개체를 파괴하고 땅에 뒤틀린 기운을 바로잡는 풍수의 정화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방을 가득 채웠던 흙비린내와 음산한 한기가 서서히 물러가고 원혼의 형체는 마침내 고요하게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군병을 짓누르던 지독한 압박감도 거짓말처럼 씻겨 내려갔습니다. 5장 해몽연구소의 네 번째 요원. 다음 날 아침 군병은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의 손자국은 사라졌고 방 안을 감돌던 으스스한 기운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군병은 비로소 고등학교 시절의 트라우마와 매일 밤의 공포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군병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다시 해몽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나종달 소장은 군병이 가진 방대한 괴담 지식과 오래된 문헌을 해독하는 능력,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발휘된 날카로운 호기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 소장은 군병에게 정식으로 연구소의 알바생이자 괴담 자료 조사 담당으로 합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군병은 자신처럼 악몽과 땅의 저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며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로써 대학생 조군병은 해몽연구소의 네 번째 요원이 되어 땅이 꾸는 기괴한 꿈을 추적하는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의 꿈이나 이사한 후 갑자기 시작된 악몽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해몽연구소가 그 비밀을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지독한 악몽과 땅에 얽힌 기괴한 진실을 계속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해몽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